네, 반갑습니다. 인지상담센터 나다의 최인혁입니다. 오늘 영상은요, 정서지능에 관련된 내용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. 왜 그러냐면요, 이 정서지능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어떤 상황이라고 하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. 그 정서지능 하게 되면요, 사실은 IQ 정서에 대한 어 연구, 또 IQ에 대한 연구를 갖다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보게 되면요. 그 IQ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좀 있었는데, 그 IQ가 인간의 어떤 능력을 갖다가 설명하기에는 뭐 한계가 사실상 좀 있거든요. 한계도 좀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문제점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강조가 되었었죠. 그래서 정서지능 같은 경우에는요, 조금 되는데 1990 년도에 뉴햄프셔 대학의 심리학자인 존 메이어하고요. 예일 대학의 심리학자의 교수인 피터 셀러비라고 계세요. 그분에 의해서 개념화가 인제 된 것이고요. 고렇게 시작이 좀 된 거라고 좀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서지능 하게 되면 혹시 그거 아세요? 그 인간이 지닌 어떤 역량 중에 사고적인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어떤 부분이 정서를 갖다가 판별하고 또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발견하게 되죠. 누가? 심리학자들이요. and 진화생물학자들, 그리고 또 정신의학자들, 또 요 근래 와서는 컴퓨터 과학자들, 이런 분들이 이상하네 이거 상당 부분이 왜 정서라고 하는 것을 갖다 판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된 것들이에요. 그래서 정서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이제 정서를 갖다 감지하고요, 또 통제도 하고요, 또 평가하는 능력을 의미를 해요. 네, 근데 이는 그 정서에 대한 어떤 지각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조절이라든지 또 그리고 어떤 관리,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. 자, 그런데 이 정서 지능에 대한 어떤 정의가 어 자신을 갖다가 뭐 동기화하고 또 좌절에 직면했을 때 끈기를 갖게 하는 능력, 아니면 자신의 정서를 갖다 인식하는 자각 능력, 아니면 자신의 정서를 관리하는 능력, 또 아니면 타인의 정서를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, 아니면 또 타인의 정서를 잘 다루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능력,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 와우, 야, 이 정서지능에 대한 정의가 너무 지나치게 굉장히 많은 것을 갖다가 포함하고 있거든, 이렇게 얘기가 된 것들이죠. 그래서 과학적 절차화에 따른 어떤 뭐라 할까? 경험적인 어떤 증거가 없다. 그런 근거 없이 연구가 좀 실시가 되는 건 아니야라고 해서 비판을 받게 되죠. 비판을 받게 되는데요. 그 이후에 이제 그 Working with Emotional Intelligence라고 하잖아요, 그죠? 정서 지능의 작용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뭐라 할까? 대중적으로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 이모셔널 뭐 콘텐츠 뭐 인벤토리라고 해가지고요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 보고식 측정 도구를 갖다 개발하게 돼요, 사실은. 그래서 정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 오케이 지수로 수치화할 수 있게 만들자라고 이렇게 시작이 된 것들이에요. 그래서 이 채널은 단순한 정보를 갖다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이라고 이제 보시면서 공부 같이 좀 하셔야 되겠어요. 그냥 많은 뭐 좋은 채널이 좀 있겠지만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떠나주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채널로서 이렇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래서 뭐 개인 내적인 어떤 지능이라든지 개인 간 지능, 아니면 뭐 어떤 적응력, 아니면 스트레스 관리, 또 일반적인 기분,
이런 거에 관련된 능력을 갖다가 하위 요소로 포함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하위 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말 그대로 포함되게 되는 것들이죠. 자, 그러면서요. 일단 정서지능은요. 결국은 이제 정서와 지능의 연합인데 사실은 학자들만의 의견이 분분해요. 예, 정서, 지능 이런 것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분분하긴 한데요. 하지만 또 이제 정서와 관련된 뭐 지능 또는 능력으로서 이제 정서 지능을 갖다 개념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본래 어떤 정의에 기반을 한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. 그래서 정서 지능이 그 IQ로 이제 측정될 수 없는 성공과 관련된 것들도 포함되고 또 그런 것도 뭐라 할까? 정서 지능을 갖다 다른 재능이나 뭐 성격 특성 이런 것들과 성격 특성이라고 하는 것들은요, 뭐 행복 이런 것들도 행복을 느끼는 것들 아니면 뭐 동기부여라든지 아니면 대인관계 능력 이런 것들이 플러스가 되면서 하여튼 그런 어떤 성격 특성이 결합된 정의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, 사실은. 그래서 좀 정확히 좀 알고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 영상을 갖다가 이제 만든 것들이고요. 다음. 자, 정서지능을 갖다가, 이거, 왜 넘어가나? 자, 여기 넘어갑시다. 자, 정서지능을 갖다가, 지금 영역 1부터 4 영역이 있고요. 지금 이 영상은 1 영역이요. 영역 1에 해당되는 것들인데, 수준은 1, 2, 3, 4로 좀 나눠져 있어요. 물론, 영역 2도 1, 2, 3, 4 수준이, 영역 3도 수준 1에서부터 수준 4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죠.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자, 영역 1은요, 정서의 지각, 평가 및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짠. 자, 영역 1의 수준 1이에요. 자신의 정서 파악이라고 되어 있네요. 자, 이건 뭐냐면요. 간단해요. 자신의 뭐 신체 상태라든지, 건강하다, 건강하지 않다, 내가 화나 있다, 화가 나지 않다, 이런 것들도 물론 포함되겠지만, 플러스 감정, 또 나의 어떤 사고에 따라서 정서를 갖다가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1 수준이에요. 영역 1의 1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2 수준 같은 경우에, 영역 1의 2 수준 같은 경우에는요, 외부의 정서 파악이라고 되어 있네요. 자, 이건 뭐냐면요, 타인 혹은 그 예술로서 뭔가 표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. 그죠? 뭐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, 어떤 예술품이 될 수 있고, 그래서 어떤 언어라든지 어떤 소리라든지 슬픈 소리다, 슬픈 음악이다, 슬프지 않는 음악이다, 경쾌한 음악이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겠어요, 그죠? 그 다음에 어떤 모양으로 아니면 어떤 행동을 통해서 정서를 갖다가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.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될 수 있냐, 파악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이죠. 그게 수준 2의 외부의 정서 파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영역 1의 수준 3은요. 정서의 정확한 표현이라고 되어 있네요. 이거 뭐냐? 말 그대로 정서를 갖다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요. 또 그와 관련된 어떤 나의 욕구, 내가 좀 화가 나지 않았다. 나는 이걸 원한다, 이걸 원하지 않다. 라는 것처럼 그와 관련된 욕구를 갖다가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3수준 정도로 보는 것들이에요.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. 다음에요. 자, 영역 1의 수준 4. 표현된 정서의 구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. 자, 이거는요. 정서 표현의 정확함과 부정확함. 나의 정서의 정확함과 부정확함. 때로는 내가 기분이 A라고 하는데 B라고 막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. 그거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있죠. 그래서 정서 표현의 정확함과 부정확함 혹은요. 정직함, 또 부정직함 이런 것들 정직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. 나의 정서를 갖다가 그렇지 않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죠. 하지만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에요. 이렇게 수준 1에서 4까지 이게 살펴봤고요. 자, 그래서 영역 1에 대한 정서의 지각, 또 평가 및 표현에 대한
1 수준에서 4 수준까지 정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에요. 사실은 영역 1 같은 경우에는요, 뭐 정서의 지각, 평가 및 표현이라고 되어 있지만, 뭐랄까, 가장 그 하위 수준의 정서예요. 예, 그래서, 하위 수준의 정서로서, 정서를 갖다 지각하고, 또 평가하고요. 또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나 개인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갖다 얼마나 정확하게 지각, 평가 말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에요. 가장 낮은 수준의 기본적인 어떤 능력이고요. 이 영역은요, 자신의 정서 파악, 외부의 정서 파악, 정서의 정확한 표현, 그다음에 표현된 정서의 구별과 같은 네 수준을 갖다가 포함하고 좀 있어요. 그래서 정서를 잘 지각하는 것은 언어적인 방법뿐만이 아니라 또 표정, 신체 감각, 몸짓, 목소리, 음악이나 미술이나 같은 예술로서 표현해서 전달하는 것들 등의 비언어적인 방법들을 갖다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요.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갖다 잘 지각하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표현한다는 것은 감정이입을 통해서요. 그 이타적인 행동을 갖다가 촉진시킬 수가 있고요. 또 하나 우울증을 갖다가 경험하는 뭐랄까 그 경향도 낮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. 또 하나가 뭐냐면요. 또 타인에게 정확하게 반응하도록 돕는 거잖아요. 그죠? 이런 것들. 그래서 타인에게 정확하게 반응하도록 돕도록 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. 알겠죠? 그래서 다음 영상은요. 그 정서지능 영역의 2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광고 또 드릴게요. 시원하게. 제가 몸담고 있는 저의 어떤 상담실, 개인 뭐 치료실, 또 개인 힐링 센터, 힐링실이 될 수가 있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